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원 선관위 연수원의 중국 공산당 간첩 99명 체포는 한미연합 비밀작전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확증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해명하지 못할 시에는 그야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역사적 후폭풍의 존재마저도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연수원 중국 공산당 간첩 99명 체포가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한미연합 비밀작전으로 이루어진 성공적인 체포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와 관련된 흩어져 있는 조각을 앞뒤로 맞추고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빈 곳을 채워주니 하나의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한미일보 유튜브 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 중국인 99명 간첩단 체포 사건 영상을 새롭게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이후 경기도 수원시 선관위 제2생활관 외국인 공동숙소에서 있었던 중국 공산당 간첩단 99명 체포 사건의 사실성을 농업박물관 폐쇄회로 TV를 토대로 면밀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지난해 스카이데일리 1월 16일자 지면을 통해 허겸 현 한미일보 대표 기자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99명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그날 한미 연합작전이 있었다는 것을 최종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 연합 비밀작전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장면은 외국인 공동숙소 제2생활관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입구를 차단하고 서 있던 경찰차와 계엄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2생활관은 산에 들러싸여 있어 진입로가 한 곳뿐인데 4일 새벽 경찰차와 계엄군 군복을 입은 3명에서 4명이 바로 이 진입로를 막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으로만 볼 때는 그냥 경찰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주차장 주변에 대기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로드뷰를 이용해 지형 지물과 경찰차의 위치를 가늠하니 작전팀이 차를 세워둔 곳이 딱 외국인 공동숙소 진입로와 100%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정차 중인 경찰차의 경광등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차 문이 바쁘게 여 닫히는 등 사람들은 매우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경광봉을 들고 주차장 주변을 정리하던 경찰관 역시 제2생활관 입구인 영상 속 1시 방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매우 중대한 작전이 선거연수원 외국인 공동숙소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승줄, 손이 뒤로 묶인 사람들 또한 기관총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뒤가 잘린 몇 분간의 짧은 영상만으로 진실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장면을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한미일보 유튜브 팀은 매우 중요한
결정적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포승줄에 묶인 것으로 짐작되는 남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노출이고 멀리서 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포승줄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상황을 포착했습니다. 기다란 끈에 묶인 남자를 세우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두 남자의 위에 한 남자가 손이 뒤로 묶인 채 연행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만치 떨어진 지점에서 기관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이들을 감시하는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드디어 미군 보스 그리고 두건을 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미연합작전임을 짐작케 하는 또 다른 정황으로 리무진 버스를 둘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정차해 있던 두 대의 리무진 버스 중 한 대는 외영상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주한미군에 기증한 유니버스 익스프레스 노블로 확인됐습니다. 정 회장은 베이지색과 녹색, 배색의 리무진 버스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난 2010년 미군 측에 두 대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이 미군 버스를 끌고 온 사람들이 설마 계엄군일까요? 미군 버스를 미군이 몰고 왔으리라는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미군 버스는 오로지 미군 부대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미군 차량입니다. 시사인의 문상년 기자가 지난 2024년 12월 24일 선관위 연수원 중공 간첩 90명 감금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미군 버스도 이 버스입니다. 당시 미군 버스는 안 보이고 일반 버스만 등장했다고? 왜 언론들은 미군 버스가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라고 문상년 기자는 당시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농업박물관 주차장에 대기에 있던 두 대의 리무진 버스는 처음에는 불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빈 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버스 인근에는 7명의 사람이 서성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버스에 타고 있던 탑승객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다시 리무진 버스 이야기로 들어가면 끊긴 후 다시 등장한 CCTV 화면. 처음에는 빈 차로 왔던 버스가 그곳을 출발할 때는 놀랍게도 사람을 가득 태운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미군 차량에 탑승한 이들의 머리에는 하나같이 뿔 같은 것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말했던 두건용 신발 주머니를 뒤집어 쓴 것일까요? 올 때는 빈 차였던 미군 버스가 떠날 때는 두건을 쓴 사람들을 가득 태웠습니다. 충분히 한미연합 비밀작전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결정적 정황입니다. 그렇다면 버스 앞에서 서성이던 7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한 명씩 사라질 때마다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앰뷸런스, 경찰차, 미군의 마이크로버스 혹은 미군 험비의 라이트가 하나씩 켜지고 차들이 차례로 그것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기 중이던 운전 담당자들이 한 팀이며
같은 지시를 받았기에 동시에 차가 들어오고 동시에 나갔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검은 복면을 씌운 사람들을 태운 2대의 리무진 버스만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이 따로 행동한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한 가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미군 험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군 험비는 미군의 상징적인 고기동성 전술 차량으로 미군 작전 시 거의 빼놓지 않고 투입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험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아군도 속인 이중 비밀 작전이라는 충격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024년 12월 19일 MBC 라디오에서 HID 북파 공작 부대 요원들에게 선관위 과장들과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한 뒤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고 복면을 씌워 B1 벙커로 데리고 가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발언이었지만 오히려 중앙선관위 연수원에서 있었던 일을 상상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언으로 그날 붙잡힌 간첩단이 국내 군사시설에 붙잡혀 있을 것으로 짐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원 선관위, 연수원, 농업박물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이 전부 유턴하여 사라질 때까지 2대의 미군 버스는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들이 다 떠나자 기사들끼리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차 머리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1일자 허겸 기자의 스카이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간첩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한국의 B1 벙커가 아닌 평택항을 통해 오키나와로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겸 기자 말대로 그들이 평택항으로 간 것이라야 모든 사건의 앞뒤가 딱 들어맞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선관위 연수원과 평택항과는 차로 46분 거리로 한미연합 중공간첩 99명 체포작전팀이 선관위 그들을 체포한 뒤 평택항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엇보다 농업박물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이 전부 유턴하여 사라질 때까지 그 2대의 미군 버스는 꼼짝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들이 다 떠나자 기사들끼리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차 머리를 돌린 게 CCTV에 잡혔습니다. 2대의 버스가 다른 차량들과 따로 행동한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군들에게는 B1 벙커로 간다고 해놓고 평택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김병기 위원에게 날아 들었다는 B1 벙커 관련 제보는 작전 당시 아군을 속이기 위한 가짜 정보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작전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법적 근거 마련 위에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수원 연수원 중국 공산당 간첩 99명 체포, 한미연합 비밀 군사작전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일찌감치 공개됐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는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 대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따라 어느 한쪽이 종료 통보를 하지 않는 한 이 조약은 무기한 유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엄 한 달 전인 지난 2024년 10월 30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김영년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은 우주나 사이버 공간에서 동맹의 안보를 명백히 위협하는 공격 발생 시 조약 제3조를 발동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는 부정선거에 의해 공격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정선거 간첩단 체포 한 달 전 양국이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또한 노상원 전 사령관은 내국인 사용 시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간첩, 호송선 준비 등 미국과의 공조를 짐작하게 하는 메모를 남겼으며 MBC도 노 전 사령관의 메모를 해석해 D1 미국 협조, VIP 담화 장소 구체화 여망 등 미국과의 작전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더 스키프는 트럼프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자주 공유하는 계정입니다. 스키프가 수원이라는 지역을 미국 부정선거와 관련해 자주 지목했다는 것 역시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시사인의 문상현 기자도 간첩단 사건을 뒷받침할 만한 기사를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24일 문 기자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실에서 제공받은 1시간 39분짜리 CCTV 영상 파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90여 명의 감금자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에 중국 공산당 간첩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한미연합 비밀작전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정말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웹, 미르 시스템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